앉아서 책상에서만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받거나 뭐 아니면 학원에 가는 뭐 하는 모든 활동들이 남자아이들한테 다 힘든 활동인 거예요.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지금의 교육과정 자체가 남자아이들한테 맞지 않죠. 네. 1학년부터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그쵸, 게 네.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이걸 보고 뭐 잔혹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들의 책 읽기나 학습이 딸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자아이의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잘 이끌어 볼지 그 박지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책을 그 5세에서 10세 아들 육아는 책 읽기가 전부다 네. 이 책을 내셨어요. 제가 아들, 딸을 이렇게 같이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이렇지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라 네네. 추천사도 이렇게 또 선뜻 쓰게 됐거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아들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먼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6년을 보내고 나니까 확실히 아들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분자는 다른데 분모가 되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뭐 분모가 같고 공통 분모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육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책 육아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약간 좀 언어 발달도 늦고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책의 이제 앞부분에 네네네. 많은 부분들이 네네. 아들의 기질이나 성향, 뭐 이해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네네네. 많이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왜 그런 부분들을 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네. 전에 앞단에 놓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하나인데요. 네. 그 화를 덜 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들 육아의 성공 지점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덜 화를 네. 내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들 엄마들이 좀 특징이 있거든요. 저를 네네. 비롯해서 예를 들면 뭐 고전적으로 뭐 숫자 세기, 네. 1, 2, 3 이거 굉장히 많이 저도 많이 사용했었고 그리고 협박성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 등짝 때리거나 뭐 손등 때리거나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실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하면 할수록 인이 박혀요. 네. 그래서 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엄마는 강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남편이 어머 여보 자기 너무 목소리가 커졌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생각해 봤을 때 이유가 하나라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엄마들은 불안하면 이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화를 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면 아이를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를 이해하면 네네. 좀 수긍이 가거든요. 아들은 저럴 수 있겠구나. 좀 느려도 나중에 잘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좀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이번 책 이제 요 내용에서 네네. 실제로 아들의 책 읽기 중에서도 이제 한 10세 정도까지 내용들이 맞아요. 담겨 네네. 있어요. 초등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8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사실은 제 책이 5세에서 10세를 다룬 이유가요. 사실 이때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읽기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발달로 따지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세부터 10세를 따지자면 아이가 앉아 있다가 네. 서서 걸음마를 배워서 걷다가 뛰기 바로 직전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세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한글은 배웠는데 읽기책은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지 않은 때죠. 네네. 그러면 요때 이제 초등 입학도 하고 사실 변화가 네네네. 많은데 네네. 요 친구들은 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면 네네네. 네네.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는 좋을까요? 사실은 유아랑 비슷해요. 아주 다 아시는 사실인데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출이 중요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노출하냐?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책들이 얼굴을 펴고 아이를 반겨야 돼요. 어디에서? 아이 시선에서. 예.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땐 바닥에다 책을 놓잖아요. 네. 앉으면 그 시선에서 놓죠. 아이가 서면 그 시선에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8세 이상이 되면 애들이 거의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잖아요. 네. 그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가 혼자서, 남자아이가 어머니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엄마가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럼 주말에 가시는 거고, 아니면 대여를 하셔도 되고,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는 지금 성장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장기. 성장기라는 건 뭐냐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 2, 3. 보이지 않지만 읽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엄마가 그 노출을 해줄 때 단계가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 아이가 가장 잘 읽는 책, 그게 중심이 되겠죠. 그거보다 좀 더 쉬운 책,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책,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네네. 근데 뭐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8세부터 10세까지는 읽기책을 주로 읽어서 성장을 하는 나이니까 그냥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읽기책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쉬운 책도 좀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남자친구들의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그 만화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여자친구도 물론 만화책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네네. 특히 남자친구들이 더 홀릭하고 좋아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화책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화는 태생이 그림책보다는 TV 만화에 가깝죠. 네. 왜냐하면 그 얼개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1등을 하고 뭐 승패를 가누고 마법을 찾아 떠나고 이런 이야기 네네. 자체가 사실 만화에서 연결된 얘기죠. 그리고 이야기가 잘려가지고 다음을 또 기약하게 되죠. 무엇보다 머리가 다 빨주노초 파는 봅니다. 이거는 만화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읽기 과도기에 아이들이 만화책에 더 빠진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한글은 배웠어요. 하지만 읽기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1학년이죠. 그때 이제 만화책을 봤더니 글자는 적고 또 그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아이들 면에서 너무 신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글자를 읽지 않아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책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만화책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기보다는 내 아이가 약간 읽기 과도기에 있나? 책 읽기가 좀 힘드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아니면 예전에 그림책 읽기가 습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책 읽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엄마의 소리 글자를 듣고 이 머릿속에서 입체화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책을 입체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스크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아이들은 책을 읽기가 버겁고 만화책으로 빠지기가 쉽죠. 만화책만 읽게 돼요. 만화책에서 그러면 아이가 글밥책으로 잘 못 넘어가요. 네네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냥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그림책 읽기가 익숙한 아이라면 대부분은 만화책도 읽지만 잠깐 만화책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일기책도 읽거든요. 왜냐면 일기책도 재미있는 책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아이들은 제한을 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엄마랑 같이 일기책 읽고 그 다음에 다 읽으면 만화책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주말에 가서 보는 거야. 주말에 도서관 가면 다 애들이 만화책 봐. 너도 가서 보자. 그날 푹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제한을 두면 되고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는 저는 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금지를 하면 다 재밌어져요. 네. 다 재밌어져요. 방법을 좀 더 추가하자면요. 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8세에는 가장 만만한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어떤 게 만만한 책이냐면 제가 혼자 말하는 징검다리 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책과 읽기책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책이 있죠. 엉덩이 탐정. 엉덩이가 얼굴이에요. 재밌죠. 개냥이 수사대도 있고 뭐 쾌걸 조로리 같은 책이 있어요. 이런 네. 거는 사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시작해서 뭔가 재밌다. 책 읽기가 재밌다는 걸 먼저 주신 다음에 문고판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8세 때 네네. 글밥책으로 조금 길을 들이다가 네네. 이제 9세, 10세 해서 네네. 2학년, 3학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학년과 3학년의 어떤 편차는 좀 많이 있나요?
문고책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양에서 차이가 나겠죠. 네. 아이가 처음 학교를 들어가면 65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초기 챕터북을 읽죠. 읽기책을 읽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180쪽 되고 150쪽이 되고 나중에 이제 3, 4학년이 되면 200쪽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점점 넓히 성장에 중심을 두시면 돼요. 이때는 뭐 지식책이다 뭐다 뭐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내 아이가 읽기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정도 되면 아이가 약간 이제 좀 두꺼운 책을 읽으면 좋거든요.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점프책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좀 내용이 쉬워요. 그림도 네, 많아요. 네. 글자도 막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좀 술술 넘어가는 책이 있어요. 제로니모나 뭐 나무집 같은 거죠. 이런 걸 읽으면 아이들이 뿌듯해하죠. 나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어. 나도 뭔가 잘 읽어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학년에 넘어갈 때 좀 손쉽고요. 그리고 저학년 과정에서 한 3, 4학년 때는 잡지를 같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남자아이들은 그 과학 잡지를 생각보다 재밌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어가동이라던가 어린이 과학동화라던가 네. 과학소년, 또 과학 잡지는 아니지만 개똥이네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걸 1학년부터 보시면 구독을 하시면 좋긴 한데 만화만 봐요. 네. 네, 왜냐면 글자가 굉장히 작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아이가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뭐 2학년 때부터 구독하시더라도 3학년 때부터 하나의 기사 정도를 엄마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좋겠죠.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네네. 요 정도 좀 도달하면 네네. 아이 그래도 고학년 네네. 이어갈 때 괜찮다 이런 수준이 있을까요? 네. 보통 책은 이제 저학년 문고가 있고 고학년 문고가 있는데 요즘엔 중학년 문고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3, 4학년을 위한 문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한 200페이지 정도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잘못 뽑은 시리즈죠. 뭐 잘못 뽑은 반장, 잘못 뽑은 부회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정도 책을 읽으면 고학년에 가서 뭐 이제 해리포터도 읽고 네. 아니면 비문학에서는 과학공학 같은 것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책을 그 아이들이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네네. 이후에 네. 그 독후 활동들을 어떤 네네네. 식으로 했는지 네네. 아니면 좀 이제 그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독후 활동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난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너무 열정적인 엄마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각종 독후 활동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은 책류가는 책만 계속 빌려주고 읽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독후 활동은 제일 재미있는 책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하세요. 네. 예, 예. 그게 기본이고 만약에 정말 책을 싫어해요. 그런데 야구는 좋아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야구장에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재미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먼저 활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요. 독서전, 사전 활동을 그렇죠. 하고 책을 그렇죠. 읽고 그런 네네네. 식으로. 그러면 아들에 대한 이제 네네. 그 책 육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네네. 딸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네.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아들이기 때문에 책 육아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네네네. 달라야 된다. 이런 네네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들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예를 네. 들어서 엄마와 그 아들이 책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네. 엄마는 이제 많이 살았고 그리고 또 관계지향적이고 감성적인 게 있다 보니까 네네. 책 하나를 볼 때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죠. 네. 그림이 수려한가, 내용은 알찬가, 또 이게 지식이 담겨 있나, 아니면 이게 뭐 유명한 작가가 그린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또 감동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마음에 뭐가 이게 오거든요. 네. 근데 아들한테는요, 엄마한테 그 수많은 책의 종류, 예를 들어 뭐 사회동화, 무슨 동화, 과학동화 이런 게 하나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밌는 책, 재미없는 책. 네. 남자아이들은 책을 읽고 이 책이 네. 정말 저한테 유익했어요, 어머니. 네. 또는 이 책이 정말 감동적이었어라고 말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 속으로 확 들어가요. 한 권을 읽게 하고, 두 권을 읽게 하고, 시리즈를 다 읽게 하죠. 아이들이 왜 해리포터를 다 보고 펄시 잭슨 다 보겠어요? 아이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몇 학년 정도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아이가 좀 고르게 책을 읽게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저녁까지는 그냥 장르 무시하고 재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등 3학년이 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과목이 나뉘죠. 그리고 개념어가 나오죠. 개념어가 나온다는 건 한자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한자어를 너무 어려워해요. 사실은 어른들은 이제 다 배워서 그걸 아는데 아이들은 한자어를 한두 번 들어서 절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문학 뭐 책을 읽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비문학 책이 내용이 많을수록 재미는 없어요. 모든 책이 그래요. 줄거리가 재밌게 가려면 막 너무 지식을 많이 안고 가면 사실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재밌는 책이 이제 뭐 과학공학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니까 좀 재밌고요.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교과서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엄마들이 교과서는 보지 않고 교과 연계책, 되게 비싼 책들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비문학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학, 사회, 그리고 국어까지 포함해서요. 국어가 이제 한자어가 많이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포함되고 문화도 포함되고 또 정치까지 포함이 되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단어를 꼼꼼히 안다면 가장 기본적인 비문학 용어를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 그 아들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딸과 비교했을 때 아들은 책 읽기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약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워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 아들은 여자아이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늦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책 읽기가 좀 느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남녀 구별 없이 이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읽기를 하고 교과서를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책 읽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선은 듣기 능력이 차이가 나요. 아이가 그림책을 자주 본다는 건 엄마한테 소리 글자를 많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뭐 설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가 쉽죠.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아마 유치원에서 봤던 그림책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초등 저학년에 교과서 수록 도서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그림책입니다. 읽기책은 없죠. 별로 없어요. 그건 아이들이 공부에 기초를 닦는, 그러니까 뭐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책을 좀 읽다가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쉽겠죠. 나도 할 만한데? 나도 뭐 괜찮겠어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이 책 읽기 자체가 고학년 개념 공부에 있어서 바탕이 되거든요. 고학년이 되면 뭐 교과서도 문장이 길어지지만 어쨌든 글이 굉장히 길어지고 개념어가 나오고 또 한자어가 대부분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읽기의 기본 바탕이 없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면 원서 읽기에도 너무 도움이 돼요. 사실은 뭐 책 읽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서 읽기로 넘어가실 텐데 뭐 원서 읽기 능력은 한글 읽기에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아래에 있거든요. 그 이상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글 읽기가 되지 않으면 원서 읽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영어 도서관을 다니든 학원을 다니든 사실 원서는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이 한글 읽기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이제 아들에 대한 이해도들도 좀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아들인데 하면서 좀 다르게 이렇게 길을 잡아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아들의 책 읽기의 성공에 대해서 한마디로 또 어떤 거에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뭐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책요가의 뭐 성공 지점은 뭐 비교하지 않고 꾸준히
즐겁게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꾸준히가 되겠죠. 모든 게 다 꾸준히 하면 잘 되죠. 근데 사실 꾸준히가 힘들거든요. 작가들이 생각할 때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걸 재밌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졌지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 동안 할까요? 초등학교 때는 좀, 네네. 전 책 읽기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중1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한 10년 정도가 나와요. 네. 만약에 5세부터 좀 전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5세부터 시작해서 중1까지 하면 10년이 나오죠. 10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10년 너무 길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책에 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말에 뭐 책 읽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오늘 책을 펼치면 충분하다. 요 멘트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네. 아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하시고 계신 네네네. 우리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네네네. 마지막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지인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책 읽기 훈련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는 책은 안 될 것 같고 네. 뭐 논술이나 학습지나 공부 쪽으로 틀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아이를 둔 엄마가 이렇게 일찍 책 읽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기를 공부 쪽으로 치환하는 거는 뭐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히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책 읽기는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뭔가 이렇게 이끌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오늘 내 쪽 풀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기 싫어해요. 반항하죠. 점점 이 마음에서 저항감이 싹 트는데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공부한다고 느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책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읽기 능력이 쌓이고 이게 공부의 바탕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뭔가 결실을 맺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걸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5세에서 10세 아들 육아는 책 읽기가 전부다 박지연 작가님 모시고 아들 책 육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